정말 얘가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계속적으로 듣다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좀 흐리네요. 네, 날씨가 오늘 좀 칙칙해서 그런가 화면이 이렇게 어두운 오늘은 좀 이렇게 각도를 바꿔봤는데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나이가 이제 40살인데 10살이 공식적으로 되지는 않았지만 40살이나 다름없어.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가끔씩 있어요. 예를 들면 내 존재의 이유는 뭘까? 내가 왜 지금 이곳에 있으며 내 아내와 또 내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가 뭘까? 보통은 잘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아마 그래도 한 번쯤은 다들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전에 노래도 있었잖아요. 서른쯤에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 작곡한 그 작곡가도 아마 그런 생각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서른이 좀 넘어가니까 이제 인생에 대한 의미는 뭘까 이런 생각에서 그런 노래를 작곡하지 않았을까 비슷한 것 같아요. 내 존재 자체의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추측은 가능하겠지만 확신은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스스로를 만들지 않았고 누군가가 분명히 나를 만들어 놓았는데 물론 이제 바이올로직하게는 엄마 아빠가 나를 낳으셨으니까 그 엄마 아빠도 누군가에 의해서 만드는 할머니 할아버지 만드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예를 들면 그런 건데 그거는 이제 피지컬리 바이올로지컬 만들어진 것 뿐이고 사실은 모든 게 자연적인 어떤 문제부터 시작해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지어짐 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식물 하나도 그 다음에 물고기 하나도 누가 처음부터 만들지 않았다면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과학자들이 빅뱅 이론을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구도 그냥 갑자기 빵 생겼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누군가 만들지 않았는데 이렇게 정교하고 디테일하고 세심한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 정확하게 만들어졌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사람 손 보세요. 손가락 하나하나에도 다 마디마다 다 신경세포가 있고 그 신경세포 안에도 그보다 더 작은 어떤 기능들이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진짜 많은데 이걸 어떻게 그냥 뺑 만들었는데 그냥 생겼다 폭발이 팍 됐는데 갑자기 생겼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지구의 그 위도 경도 이런 부분이 1도만 차이 나도 날씨의 변화가 엄청납니다. 예를 들면 적도가 있고 북극이 있고 남극이 있잖아요. 적도에 가면 너무 더워요. 날씨 보세요. 엄청 뜨겁잖아요. 이런 데는 좀만 서 있어도 사람이 죽는다잖아요. 너무 뜨거워서. 너무 드라이 돼서. 기울어짐에 따라서 빛이 들어오는 그 양이 다르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북극이나 남극은 엄청 또 추운 거죠. 같은 날이고 같은 시간인데도 그렇게 날씨가 다르고 기온차가 있어요. 이런 위도 경도가 조금만 차이 나도 조금만 더 틀어졌어 인류가 살 수 있었을까? 지구의 이런 환경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한 번에 그냥 딱 생겼다고 완벽하게 그건 말이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창조한 주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창조한 주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지금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없었으면 불가능하죠. 그냥 랜덤으로 그냥 됐다? 이건 절대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는지 한 번만 더 설명을 해볼까요? 내가 물건들을 여러 가지를 뭉쳐가지고 딱 벽에 던졌어 세게 아니면 폭발을 시켰어. 그런데 갑자기 딱 차가 나왔어. 완벽한 람보르기니가 나왔어. 그럴 확률이 있나요? 불가능하죠. 수만 가지 람보르기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철부터 시작해서 기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 만들 수 있는 어떤 소스를 다 모아가지고 그만큼의 똑같은 양을 만들어서 벽에다 던지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기술을 이용해서 딱 한 방에 만들 수 있냐고. 빅뱅 이론처럼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불가능하죠. 과학자들이 빅뱅 이론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다름없어요. 내가 목적을 가지고 내가 설계도를 가지고 내가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내가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써야겠다 이런 계획들을 다 하고 나서 만들어 놓은 게 람보르기니라는 차겠죠. 뭔가를 만들 때는 그만한 계획이 있고 그런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엄마 아빠가 계획해서 낳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따졌으면 엄마 아빠 계획을 하고 우리 애는 코를 이렇게 만들고 우리 애는 눈을 이렇게 만들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런 작업이. 근데 엄마 아빠는 사실 그런 작업은 없잖아요. 엄마 아빠는 그냥 이런 생각은 하겠죠. 아, 우리가 이제 얘를 낳아야겠어. 자녀 계획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계획조차도 없었는데 그냥 낳을 때도 있고, 뭐 어떤 사람들 계획해서 낳았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게 다 완벽하게 맞춰져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의 몸을 통해서 새 생명이 탄생을 하는 거잖아요. 자체도 어떤 수단의 한 일부다. 그 수단을 계획하신 그 창조자가 있다. 결론적으로는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모든 미생물 하나까지도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졌다. 그들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바이러스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라든지 어떤 전쟁의 종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잖아요. 사실은 경제적인 공황이 생겼고, 또 많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또 많은 사람들은 병에 걸렸고 죽기도 하였고 가족을 잃었고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또 한번 자각하죠. 아,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세니타이징 하는 거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사람들이 이제 경각심을 갖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환경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일상적인 생활 패턴도 많이 변화했고요. 이렇게 본다면 사실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목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인간도 존재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내가 왜 만들어졌고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근데 저는 그걸 잘 모를 뿐이에요. 그냥 제가 지금 알 수 있는 거는 난 지금 일을 해야 되고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이들을 잘 챙기고 가족들을 잘 돌보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지금 나의 목적이고 사명인 것 같아요. 전체적인 인생을 봤을 때 인생적인 어떤 그런 목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살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수명이 다해서 죽으면 그러면 그것이 나의 목적에 부합을 했는지 누가 판단하겠어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너는 내가 지금 목적대로 잘 살았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지 안 해주실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나름대로는 열심히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인생 모습 다 다르잖아요. 성격도 다 다르고 환경도 다 다르고. 근데 어떻게 비교 자체를 하겠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라고 진정으로 깨닫고 그것을 확신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컴퓨터 하나를 조립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컴퓨터를 조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사서 내 개인적인 컴퓨터 한 개를 만들었어요. 구성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내가 창조한 사람이에요. 그 컴퓨터 자체는 창조된 물건이에요. 그 창조된 물건이 스스로가 나는 왜 만들어졌을까? 내가 만들어진 이유는 뭐지? 라고 뭐 스스로에게 물었을 때 그게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 컴퓨터를 만든 창조자만이 그 목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컴퓨터의 목적은 예를 들면 게임을 하기 위해 만든 거야. 아니면 뭐 동영상 편집을 하기 위해 만든 거야. 온전히 창조주만이 그것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추측은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컴퓨터 자체가 매일매일 누군가가 나를 이용해서 뭐 동영상 편집을 한다. 매일매일 나를 이용해서 게임을 한다. 그러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동영상을 매일매일 만드는 거 보니까 나의 존재의 목적은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어떨 때는 게임을 하고 어떨 때는 동영상 편집을 하고 어떨 때는 웹 브라우징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야. 헷갈리겠죠. 도대체 내가 만들어진 목적은 뭘까? 만들어진 존재이고 창조주가 있다면 창조자만이 나를 만든 이유를 알겠죠. 저도 25, 6살 때쯤 그런 생각을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진짜 어려웠어요. 도대체 나는 왜 이러고 있나? 내가 뭐 굳이 이렇게 살아도 되나? 뭐 이럴 정도로 굉장히 어렵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저를 짓누르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내 나름대로는 다른 사람 생각하기에는 아무렇지 않게 보였겠지만 제 나름대로 제 안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굉장히 도움이 됐던 생각이 뭐였냐면 내 존재에 대한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찾는 것, 찾으려고 노력해보는 것. 내가 지금 이렇게 삶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데 내 나름대로 도대체 왜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내가 만들어졌다면 도대체 나를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을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삶이 어렵고 힘들다면.
그러면서 내 스스로에 대해서 깨달아갈 수 있어요. 그전에는 관심도 없었는데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관심이 생기다 보니까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목소리도 듣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혼자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삶을 가치 있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내 삶의 존재 자체의 어떤 그 귀중함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귀중하다. 살아가는 것,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귀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옳다. 저는 그때 많은 고민도 하고 많은 갈망을 했습니다. 나 힘들고 나는 지금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난 열심히 지금까지 나름대로 살아왔다고 했는데 이룬 것도 하나도 없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내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보고 자책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시간을 조금 어둡게 보냈는데, 그러면서 저는 이제 나를 지은 존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왜 지어졌을까? 나는 왜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게 됩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어려운 시기에도 나름대로 돌파구가 생기더라고요. 아이들이 자기가 장난감만 가지고 놀다가 새로운 장난감을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냥 그 잡고 있던 장난감을 놔버려요. 그전에는 달라고 해도 절대 안 줘요. 내가 지금 놀고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인데 왜 자꾸 달라고 하지? 어린애들은 특히나 그 고집이 더 세요. 그렇게 막 잡고 있다가 어느 순간 놓냐면 자기가 새로운 것을 봤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더 갖고 싶어한 어떤 다른 새로운 장난감을 봤을 때 놓지 말라고 해도 그냥 놔요. 왜냐면 다른 걸 잡기 위해서. 내가 재밌게 놀고 있었던 장난감은 더 이상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겐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내가 지금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무의미해졌다는 거죠. 의미가 없어. 그래서 내가 막 관심 있었던 사진이라든지 내가 하고자 했던 일들, 꿈들, 이런 것들, 꿈꿨던 것들, 다 의미가 없더라고. 결국엔 내가 스스로가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라는 질문으로 온 머릿속이 가득 차 있으니까 다른 건 의미가 없어요. 심지어 가족조차도 의미가 없어요. 사랑도 의미가 없어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 이런 거 다 의미가 없어져. 그냥 내 스스로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만 알고 싶은 거예요. 안 그러면 그것조차를 알지 못하면 그냥 나는 그냥 죽을 것 같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고민들을 인생에서 한 번쯤 해봤다는 거는 정말 저는 가치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 걸리지는 않았지만 한 1년 정도 방황했던 것 같아요. 1년 정도. 6개월 정도가 굉장히 저는 조금 힘든 시기였고, 그 다음 6개월은 그거를 찾아가는 그런 연습을 많이 했어요. 내 존재 자체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자. 정말 신기하게도 그런 고민을 했더니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러면서 한 6개월 동안을 내 존재 자체의 의미를 찾아가는 훈련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고, 그러면서 삶이 다시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훈련을 받으면서 결론적으로는 찾지 못했어요. 내 인생의 존재의 목적을 찾지는 못했어요. 스페시픽하게 나는 이것을 이뤄야 돼, 내가 죽기 전에 이것을 이루고 가야 돼 라고 그런 확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었어요. 단지 한 가지 확신이 들었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을 다시 원래 인생의 그 쳇바퀴 위에 돌릴 수 있게 올려놓았던 계기가 무엇이었냐면, 내가 지어진 목적은 확실히는 모르지만 내가 지어진 것 자체가 그냥 그것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사랑받지 않았고 내가 무의미했다면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스스로가 정말 가치가 없었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았고 그랬다면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난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존재고,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해주고 있고 기도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기대하고 있다는 거. 그럼으로 인해서 내 삶 자체의 가치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던, 그러니까 내 존재의 목적을 알아가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소중함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내 삶의 질이 바뀌어요. 내가 소중하고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란 거,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어떤 건지 모르지만 분명히 있다는 거, 이것만 깨달아도 그 다음부터는 삶이 완전히 변합니다. 저는 굉장히 그 뒤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함이 일단은 생기고요. 내 스스로가 무의미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인 거죠. 너는 귀중한 존재야. 나는 너에게 뭔가를 바라지 않아.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 네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 성공이야. 귀중해, 소중해.
이 깨달음을 알았을 때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나머지는 그냥 옵션인 거였어요. 옵션.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거, 이것을 깨달은 순간 그 나머지 거는 그냥 1+1로 주듯이, 예. 그냥 뭐 제일 중요하고 제일 좋은 거를 내가 갖고 있고 이미 깨달았고, 나머지는 들어온 거는 그냥 기분 좋은 거죠. 물론 이제 어떨 때는 좀 어려운 시기도 생기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나머지는 다 옵션이라는 거.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다 옵션이고, 내가 지금 깨달은 이 순간에 내 존재에 대한 귀중함과 소중함을 깨달았다면 그것만으로 일단은 인생은 제가 봤을 땐 성공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제 아이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어요. 제가 좀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하죠. 누가 이런 생각까지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더 잘 살아야겠다, 소중한 시간들을 보내야겠다, 내가 내 삶이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듯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마음들을 전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내 말투부터 시작해서 내 행동이라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나름대로 채찍질이 돼요.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들, 그것으로 인해서 깨닫는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지루하고 정말 어렵고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주제였는데, 혹시라도 이것을 끝까지 보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감사하고요.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이상한 사람은 아닙니다. 평범한 직장인이고 평범한 아빠고 평범한 남편입니다. 평범한 아들이고 평범한 또 누군가의 오빠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그냥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러시고, 드라이빙 토크가 저는 참 좋네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어. 제가 제 스스로를 보면서, 내가 이런 말도 했네, 이런 거죠. 내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닌데, 이런 거는 내가 어떻게 내 머릿속에서 이런 말을 했지, 이런 경우도 생겨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이럴 때는 내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문득 내 머릿속에 탁 스쳐가는 거는,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네. 창조주가 나를 사용해서 나는 쓰임을 받았어, 나의 존재의 목적에 가치에 부합됐어. 그래서 나는 기분이 좋아. 그런 기분이에요, 제가 지금. 자,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시겠고 너무 헷갈리고 정말 얘가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계속적으로 듣다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거의 다 왔습니다. 어려운 주제였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